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1000포인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은 역시 파월의 발언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파월의 파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연준이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나타나면서 연준에서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시장에선 이것을 이렇게 100% 확정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전달해 드리고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이러한 경기 부양에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진칼의 주가가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진칼,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나타나는 리포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진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러는 것인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10조 원이라는 여윳돈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도대체 10조 원의 여윳돈은 어디서 생긴 걸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요. 주가 하락에 대한 이런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었던 국민연금 10조 원의 여윳돈을 일단 시장에 집어넣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화가 될 것 같은데, 이 10조 원의 여윳돈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와, 시간이, 날짜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시장 상황도 좋아질 것이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자, 그러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1200포인트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야, 이 정도면은 정말 너무 대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5%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1294포인트 뭐 이 정도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일단 상승했다. 야,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뭐 그동안 뭐 1000포인트가 내렸네, 뭐 900포인트가 내렸네, 이거 가지고 뭐 기록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올라간 부분도 기록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사실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고점을 찍었다, 고점에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생각했을 때 이런 급락과 급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단기 급락에 대한 그런 회복세를 빨리 보여줬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즉, 주가가 방향성을 반대쪽으로 만들어갈 때, 이제 상승하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이 될 때, 이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요, 하락한 포인트를 빨리 원상복귀 시켜주면은 그 흐름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 추세로 진행된 부분을 찔끔찔끔 움직인다거나 또 다시 하락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방향성 자체가 아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줬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또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장은 지켜봐야 되겠죠. 역시 불안정한 모습과 괜찮은 모습, 이런 기대감과 불안을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연준의 이런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파월의 그런 발언이었겠죠. 그래서 뭐 연일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연준이 이제 18일 날 FOMC를 열어요. 18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2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 18일 날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시장이 100% 베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라면은 그냥 확실시 된다,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가 일단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5%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은 0.25씩 낮추거든요. 근데 0.5%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땡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에 이런 금리 인하의 폭을 크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느냐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적인 금리 인하와 또 0.5%에 해당하는 정례적인 금리 인하,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지난달 28일이었죠. 네, 이 2월 28일 날, 야,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경제를 뒷받침시켜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일단 행동을 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에 파월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적절한 행동이라는 문구 자체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끄집어냈었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상당히 이번에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8일 이전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일날 FOMC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5% 금리 인하는 100%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한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금리 인하라면은 미국 경제가 들썩거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경제 자체에 대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라면은 주가가 이만큼 뛴 것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FOMC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같이 움직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제 선진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쪽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행, 네, BOJ죠. 네,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정책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양적 완화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써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진정되는 과정 속에서 무역 분쟁을 만났고, 거기서 다시 금리에 대한 또 정책적인 조정들을 들어갔었던 상황에서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그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또다시 나타났다. 일단 계속 금리가 낮아지기만 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일단 그 패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하락을 상승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은 현재로서는 돈을 많이 푸는 것,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과거에도 이제 그 뭐랄까요,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이 각국 정부들이 배운 게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위기 상황으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라. 이런 교훈들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어떤 상황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의 상승이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딱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재 뭐 다른 뭐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은 다 묻혀버리는 상태가 됐고요. 주가는 그런 식으로 고공행진을 일단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는 그냥 급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한 급한 상승, 이 정도로 일단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역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너무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급락 시점에서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는데 또 급등 시세를 보고 또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매수한다거나 몰빵을 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현명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네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한진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진칼의 주가가 이제 2배 가량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뭐 주가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진칼의 주가가 도대체 왜 올라갔냐,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왜냐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은 일단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진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원태 회장하고 이제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서로 이제 지분 경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분 경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회사를 내가 가지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조원태 회장이 그 수장으로 앉아 있지만 뭐 이제 그 지분의 어떤 그 규모를 통해 가지고 조연아가 들어와서 내가 너를 몰아내고 내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자, 어쨌건 이런 뭐 형제간의 싸움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깥에서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분 경쟁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뭐 남의 집 싸움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거니와 네, 재미로 보긴 좀 그렇지만은, 네, 재미도 있거니와, 또, 서로 간의 지분 경쟁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경쟁적으로 주가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대방보다 내가 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면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또는, 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주주들을 이제 포섭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미 다 그 포섭은 다 끝났죠.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3월 주총이 일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기 주총에서는 이미 이제 그 주주 명부가 다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매수해봤자, 지금 주가가 올라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건설이 지분을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에서 임시주총을 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 정기 주총이 지나가고 나서도 충분히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의 이런 그 한진그룹의 주가 하락이 기업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싸우면 주가는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싸우는 것이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어쨌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이렇게 그 형제 간의 싸움을 통해서 경영권 분쟁, 그 다음에 경쟁적인 주식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 한진칼에 대해서 지금은 뭐 별로인데요. 지금 살 필요는 없는데요. 매도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죠. 목표 주가를 산정하지 않은 모습이 일단 나타나기도 하고요. 증권사에서는 한진칼의 투자 의견을 일제히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중립으로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은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한진칼의 리포트를 낸 증권사 리포트는요, 목표 주가를 24,000원에서 35,000원, 그냥 이 정도로 유지를 계속 그냥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목표 주가를 훨씬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쪽 또는 증권사 쪽에서는 한진칼에 대한 관심 자체를 두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 근데 과연 얘네들이 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 주식들인데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보인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그 흐름이 끝나는 그
분쟁이라는 그 상황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기관들이 과연 그것을 손을 뗐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쓰지 않고 있는 이유들은 오히려 주목받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팔아먹을 때가 된다라면 이제는 주가를 더 상승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보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낼 때는 일단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다른 전망들을 가지고 분석 툴을 통한 그런 기업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경영권 분쟁 때문에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애매한 거죠. 그래서 리포트 자체를 못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목표 주가 산정이 불가능한 이런 특별한 재료 때문에 나타난 이런 상승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못 쓰고 있는 것이다, 기관들이 관심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칼에 대한 대응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갈 때쯤은 이제 주가가 워낙 변동성은 크게 아래쪽 위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매도할 포인트가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시고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한진칼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목표 주가 자체를 정말로 산정할 수가 없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구원투수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이 지금 추가적인 그런 주식 매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윳돈이 10조 원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10조 원이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게 10조 원의 여윳돈이 생겼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너무 이게 웃기죠? 네.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윳돈이 생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강제적이죠. 네,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삥을 뜯었다고 합니까? 네, 돈을 이제 거둬들여서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이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물론 이제 이 해외 주식 쪽 비중을 늘리고 국내 주식 쪽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식 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결정을 해놓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자금이 129조 7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29조, 즉 130조라고 친다라면 1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내 주식 보유 금액 자체가 이제 130조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0조 원 정도로 떨어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코스피 하락률을 계산해 봤을 때는 119조 원 정도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액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 투자는 130조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19조, 120조까지 떨어졌으니까 10조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조 원만큼 더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이제 경기적인 방어를 하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도 목표치를 채워넣기 위한, 그 규모를 채워넣기 위한 그러한 어떤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나의 목표치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국민연금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돈은 누구 돈? 우리 돈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윳돈이 그냥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여윳돈이 있고요. 그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윳돈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들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량주를 샀어요. 그리고 여윳돈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우량주가 주가가 하락했어요. 하락하다 보니까 좋은 주식이 빠졌네?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여윳돈에서 조금 빼어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량주를 좀 더 사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뭐예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너무나 좋은 매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움직임, 기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가치금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그 여유 자금이 무려 1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보다는 방어적인 요소를 통한 그런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어는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그 지수를 방어하고 주가를 매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또 그만큼 갭이 발생한 부분에서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국민연금에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뭐 금액도 금액이겠습니다만 일단 지수를 방어한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또는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 거의 바닥이다. 이런 의견에 조금 더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전부 다 이제 좋은 소식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여기서 빠진 이야기는 뭐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 종합을 해드리면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다. 이 부분은 이제 연준이 0.5%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에 100% 시장이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긴급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한신칼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왜인지 모르지만 네, 뭔가 관심을 좀 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기업적인 분석 자체를 통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통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쉽게 리포트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네, 자기들이 네, 아직까지는 뭐 팔아먹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한진칼의 주가는 일단 경영권 분쟁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원투수인 국민연금이 10조 원의 여윳돈이 생겼는데 그 여윳돈의 정체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어디서 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설정 그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 목표 금액보다 주가가 더 하락했기 때문에 10조 원의 여윳돈이 생겼고 이 10조 원의 여윳돈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국민연금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지수는 방어를 하게 되고 방어가 잘 된 주식 증시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각인하고 그 굴곡 지점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추세가 변화가 되는 자리 또는 대시세가 흘러가는 그런 시세의 초입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잘 단디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기운이 퍼지고 있고 또 그 기대감이 일단은 좀 멀리까지 좀 그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여유 있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조금 더 풀이해 보시고요.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 또 증시가 얼마만큼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점들 계속 가져가 보시는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